자, 안녕하십니까. 주식잔소리TV 정재훈입니다.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. 그 중에서 특징적인 그런 섹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, 금일 2차전지 소재주들이 좀 급락이 좀 나왔었어요. 그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었었죠. 첫 번째 이유로 좀 살펴보게 된다면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서 다시 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.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의 풍력발전소에서 ESS 발전실에서 불이 나면서 풍력발전 운영이 좀 중지가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고요. 그로 인해서 삼성 SDI도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두 번째 이유는 LG화학의 폴란드 공장이 가동률이 개선이 좀 둔화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러면 지금 ESS의 화재 그리고 LG화학 쪽에 있어서의 공장 가동률이 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들 때문에 4분기까지의 셀 수요와 소재 이 수요가 부진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유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. 그럼 결국 시장에서는 3분기 실적 확인을 하고 보자 라는 그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뭐 시장이 좀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소식들이 좀 전해지니까 매도세가 좀 부추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러면 2차전지 쪽 소재 쪽에 있어서의 이 업체별 코멘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, 우선 소재 쪽을 보게 되면 뭐 LNF, 에코프로비엠, 일진머티리얼즈, 그 다음에 포스코케미칼, 첨보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, 우선 LNF 같은 경우는 ESS양 비중이 약 한 15% 양극재에 있어서 15%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, 양극재 부분들에 있어의 출하 영향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런 면에서 ESS에서 화재가 났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적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또 하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ESS양 비중은 3%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, 일단 3분기 실적이 좀 예상보다는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도 조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,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ESS양 매출 비중이 약 10%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삼성 SDI가 최대 고객사인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LG화학 쪽에 있어서의 폴란드 공장의 양극재 부분들 출하가 지연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. 뭐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니까 그러면 출하 부분들이 좀 지연될 수 있다, 뭐 요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첨보 같은 경우는 전해질 매출액에 대한 둔화 가능성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,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? 이게 고민이란 말이에요. 그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? 이 부분들이 고민인 것 같은데,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일단 돌발 악재로 인해서 매도세가 좀 강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. 근데 이 돌발 악재가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,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주도 섹터 이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되죠. 사실 결국은 주도 섹터에서의 탈락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, 매수 타이밍은 3분기의 실적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접근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,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.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일진머티리얼즈 많이 빠졌어요. 6%대의 하락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,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양매도예요. 양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, 개인 쪽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단 말이에요. 그럼 결국에는 시장에 있어서 개인들만 좀 매수를 했던 그런 사항들인데, 여전히 이 저점 자리 때
이 저점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한 36,000원 정도대 라인은 하방 경직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이 36,000원에서 뭐 35,000원 자리대, 이 자리대는 어느 정도 이 하방 경직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요 라인대가 지지가 되게 된다라면 우선적으로 하락 N자형으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고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올 거예요. 그러면 그 반등 타이밍을 노려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.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뭐 한 38,000원에서 많이 나오게 되면 4원대까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신저가예요. 만약에 이 자리대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. 만약에 이 저점 자리대 깨지면 리스크 관리 좀 하고 보자. 뭐 48,5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. 요 정도가 이탈되게 된다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일부는 좀 해놓고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들어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마찬가지로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기관 쪽에 상당히 매도가 많았어요.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개인들 매수 위주로 좀 많이 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. LNF 또한 마찬가지로 저점을 깼어요. 저점을 깬 모습들이고 대량 거래가 좀 나왔어요. 그리고 수급적으로 지금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개인종만 매수를 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리스크 관리를 일단 해야 된다. 만약에 이거 22,000원 깨게 된다라면 지금 자리대에서 뭐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60개월 선까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, 그래도 이거 신규로 좀 접근한다라면 뭐 접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확인을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요것도 일단 반등 시에는 리스크 관리 좀 해보는 전략, 24,000원대 오면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LG화학 쪽에 있어서 공장 가동률 둔화 이 부분들이니까 실적 개선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면 이 친구도 반등 시에 일단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보니까 마찬가지로 개인 쪽 9월달 들어서 개인 쪽만 다 매수하고 있죠. 결론은 2차전지 소재 쪽 같은 경우는 개인 쪽에서만 매수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어요. 그렇다는 얘기는 올라가기 좀 힘들다는 얘기고, 두 번째는 역배열이죠. 역배열이기 때문에 종목에 있어서의 지금의 접근은 옳지 않다.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반등 시에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고 난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보는 전략이라든가 향후 전망을 좀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는 그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2차전지 소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섹터를 보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십시오.